대선 이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3선으로 물러나는 안동 등 기초단체 6곳이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주 벚꽃축제가 3년 만에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벚꽃 개화에 맞춰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경주 전역에서 숨은 벚꽃 명당 찾기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대구시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 정보를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2025년까지 대구 전역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첫 발명 전문 교육기관인 경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이 15일 경주 옛 황남초등학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6일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현직 단체장이 3선으로 물러나는 안동 등 대구 경북 기초단체 6곳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데요.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로 관심 밖에 밀려있던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던 인사들이 하나둘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안동시장 선거는 3선 임기가 끝나는 현 권영세 시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10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권기창 안동대 교수와 권영길 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권대수 전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13일 권대수 예비후보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15일에는 권기창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직 단체장이 3선으로 물러나는 문경과 경산도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장 선거는 이미 10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고 문경시장 선거는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세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들로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역 정서상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적 다양성 확보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역 사회를 보면 그런 좀 다양성도 필요하죠.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정치 세력도 필요한데 이번 선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양성 확보가 본인들이 많이 주저할 것 같아요.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고령과 칠곡, 대구 달성군 등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3선 단체장이 떠난 빈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가 지역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전국선거인데요. 우리가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지역민의 삶과 더 밀접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4년간 민선 7기 지역행정이 내가 사는 곳에 어떤 공약을 내놓았고 잘 지켰는지 또 무엇을 못 지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새로 내놓는 공약은 또 내가 사는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인지 실현 가능한 것들인지 또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고민해 준비한 것들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부와 인물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공약을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인수위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TF를 구성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개발의 양극화가 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국가 균형 발전이 제시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 TF팀이 포함돼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현안과 과제는 뭔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하지만 우리나라 절반이 넘는 인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이 팽창하는 만큼 지역은 급속히 수축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세는 더 빨라지는 상황.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평생 채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줄어드는 데다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인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역대 정부에서 좀 해결하지 못하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하나의 조화를 좀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국을 돌며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 경제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이루겠다 밝혔고 충청권에서는 내륙철도와 서산 민간공항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산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고 전남에는 백신 산업 특구를 조성해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한 겁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역에 첨단 산업이 들어서고 또 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걸 위해서 더 좋은 학교가 또 만들어지고 산학이 서로 융합이 돼서 지역이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균형 발전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별도의 예산을 갖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관련 예산에 종합적 관리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초강력 협력 및 메가시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초강력 협력 개정 신설과 국고 보조율도 상향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균형발전 TF팀을 포함시키고 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임명한 상태. 다음 주 초 인수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인 가운데 차기 정부가 내놓을 국가 균형발전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주 벚꽃축제가 3년 만에 열립니다. 경주 벚꽃축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대릉원과 보문호수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경주 전역에서 비대면으로 펼쳐집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숨은 벚꽃 명당 찾기, 벚꽃 리미티드 등입니다. 숨은 벚꽃 명당 찾기는 이미 알려진 곳이 아닌 숨겨진 벚꽃 명소를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분산시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 열린 경주 벚꽃축제는 2018년과 2019년에는 관광객 65만 명 이상이 찾았고 3년 연속 경북 우수축제로 지정됐습니다. 국내 첫 발명 전문 교육기관인 경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이 15일 경주 옛 황남초등학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발명체험교육관은 학생들이 발명체험을 하며 미래혁신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일반 시민들도 발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발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관이 생겨서 앞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모두 사랑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은 발명체험관 등 발명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 체험 공간 3곳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예약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과거 산불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와 재난지역이 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지정된 데 이어 강릉시와 동해시가 5번째 재난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역대 산불로 인한 재난지역은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을 시작으로 2005년 4월 양양 낙산사 산불,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등 모두 강원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재난관련법에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산불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에는 주택 등 시설 복구비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 피해 주민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29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2019년 동해안 산불 당시 주택 문제가 가장 컸던 만큼 최우선으로 임시주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019년에는 고성 산불 때는 이 임시주택을 짓는 것이 늦어져서 이 이재민들이 학교 등 이제 공공장소에서 오래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임시주택을 지어서 이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은 재난 규모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뒤 복구도 중요하지만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대구시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 정보를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범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카오 내비 앱을 이용한 것으로 신호등 색깔이 바뀌는 시간을 운전자가 미리 알 수 있어 신호를 받기 위해 과속을 하거나 꼬리 물기를 하는 위험 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봤습니다. 시범 서비스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30개 교차로에서 우선 적용되며 2025년 말까지 대구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안동시가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설명회가 옛 안동역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지역 관광 관련 업체들이 관광 거점 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만 228억 원이 투입되는 안동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 975억 원이 투입돼 하회마을 명품 관광지와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2월 임금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단체 교섭도 합의점을 찾아 최종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내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공무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총 99개조 209항의 합의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학 중 조합원 교육시간 유급, 질병휴직 기간 연장, 간병휴직, 난임휴직 신설, 가족 돌봄 휴가 유급 인정 등입니다. 영천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해 11월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고 이번 행안부 심사에서는 시설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 시립박물관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화룡동 한이마을 인근에 조성됩니다. 면적은 약 4,4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과 수장고, 체험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